네, 안녕하십니까. 11월 달 처음 만나는 우리의 수상한 이따 북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11월 달에 만났네요. 네. 올해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해 초 세우신 목표는 목적지를 향해서 잘 달려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 음, 다음 달에는 이제 12월 달에는 좀 그런 걸 나눠보고 육각형 인간을 다시 한번 그려보고, 네,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좀 열심히 달려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준비한 자료가 좀 양이 좀 많고 설명을 할 게 좀 많아가지고 10개를 한 번에 다는 못할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혜경쌤 감사합니다. 네, 토요일 이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 2025 트렌드 코리아 이걸 모두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거를 다섯 개로 쪼개가지고 저희가 2주에 걸쳐서 그 북토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나 봐요. 그래서 오늘 한 5개에서 6개 정도로 끊어가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5개를 하고 시대예보와 함께 제가 책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요 두 책은 꼭 24년이 가기 전에 읽어보셔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려요. 화면 못 키셔도 괜찮고요. 제가 앞서 단체 카톡방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체 공개는 안 할게요. 네. 해보겠다고 야심차게 공개는 했지만 차마 그렇게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도 그 녹화본은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봉마마님의 녹화본은 언제 올라오는 건지 네, 제가 한번 다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2025 트렌드 코리아를 조금이라도 읽어봤다. 1번 누르시고 아니다. 나 하나도 안 봤다. 이거 듣고 읽으려고 책만 사놨다. 2번 누르세요. 네, 책 너무 좋은데 다 읽지 못했어요. 네, 맞아요. 네. 헐, 이거 읽기가 되게 힘들어요, 선생님. 굉장히 힘들어요. 네, 2번, 2번이 맞네요. 네. 책도 안 산 3번입니다. 목차만. 네, 잘하셨어요. 나 다음 주까지 해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네. 네, 다행이네요. 제가 선생님, 내일 부산에 내려가요. 왜냐면, 유현준 교수 알죠?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유현준 교수. 그 교수가 부산에서 근대 건축 탐사를 이제 모집을 했었어요. 그 글을 써가지고 기대평이나 뭐 이런 어쨌든 글을 써서 냈어야 됐던 거였는데 거기에 당당하게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내일 행사가 2시부터 4시까지인데 표를 못 잡아가지고 아침 10시 반에 이제 내려가면은 1시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2시간 동안 이제 그룹 미팅을 한 후에 이제 저녁차를 못 잡아가지고 9시 반에 올라와요. 그래서 내일 부산에서 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엄마 가서 국밥 좀 꼭 사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가면과 국밥을 우리 애들이 좋아해가지고 네 내일 유현준 교수 만나러 가고요. 가서 또 일타 쌍피로 제가 그 리포트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디자인과 현대문학이라는 그 과목에서 음, 전시회나 그런 건축물을 탐사해가지고 보고서를 써야 되는 게 있었어요. 마침 과제가. 근데 그게 11월 7일까지인데 다행히 내일 내려가게 돼서 유현준 교수 얼굴도 보고 과제도 해결하고
네, 그렇게 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네, 혜경쌤, 저도 그거 사실은 AI로 기대평을 썼습니다. 우리 클라의 챗봇이 정말 글을 잘 써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내일 내려가게 됐고, 그 후기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설레어요. 저 너무 그런 내생남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사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혹시 보이시나요? 제 PDF가 보이시나요? 네, 보이십니까? 보이시면은 네, 네,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드디어 트렌드 코리아 2025가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트렌드 코리아 2025를 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읽고 24년도를 보내보고 23년도를 보내보는 거하고, 어, 알지 않고 그냥 인터넷 서핑만 하다가 아, 이런 게 있구나. 트렌드를 직감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24년도에 처음으로 북토크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었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트렌드를 읽는 데에 조금 빨라졌다고 해야 되나? 저에게는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10가지의 키워드를 제시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독서를 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아, 이 부분에서는 이 책과 연계를 해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트렌드 코리아에 나오는 어, 그 트렌드들이 현재 사회를 그 완전 관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라든지 문화라든지 세대별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게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읽어보실 때는 여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사례들을 꼭 찾아보시고 재미있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빠르게 읽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오늘 5가지나 6가지 정도를 살펴보실 텐데요. 아, 이게 이 얘기였구나. 그러면서 조금 즐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엑스레이 사진 같다고요? 보경쌤, 글쎄요. 저는 너무 잘 보이는데. 네, 여러분들도 잘 보내시지요? 아, 보이시지요? 네. PDF 흐리게 보여요? 엑스레이 사진 같아 보이세요? 엑스레이 사진처럼 제가 만들었어요. 까만색으로. 자, 트렌드 코리아 그럼 2025 제가 읽어본 대로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들을 좀 할 거예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2025를 토파보기 전에 2024를 생각을 해보고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소연생 기억나시죠? 우리 작년에 이거 했잖아요. 딱 1년이 된 것 같아요. 거기에서 2024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의 10가지 키워드가 모두 이 내용이었어요. 분초사회, 호모 프롬프트, 육각형 인간, 스피노프 프로젝트,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돌봄 경제, 요즘 남편, 없던 아빠. 여기까지. 자, 우리가 작년에 육각형 인간을 살펴보면서 육각형 인간이 되어보려는 노력을 우리가 좌표도 적어보고 써봤었잖아요. 네. 쌤, 어떠셨어요? 2024년도를 육각형 인간으로 살아내셨습니까? 아니요. 육각형 인간 너무 어려워요. 어느 뭐든지 부분이 다, 있을까요? 어, 일단 육각형 인간 만들 때부터 너무 욕심이 컸고요. 네.
이 여섯 가지 이걸 모두 다 만들어낸다는 게 진짜 쉬운 건 아닌 것 같고, 타고나는 게 있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네. 감사해요. 우리 토닥이 쌤이 세상엔 육각형 인간은 없다고 텍스트로 쳐주셨지만 굉장히 큰 목소리로 들리는 듯 합니다. 자, 육각형 인간이 왜 없어요? 있죠. 있는데, 사실, 너무 허들이 높은 거죠. 높고, 어쩌면 우리가 넘사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각형 인간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닐까요? 하지만, 그래도 우린 로봇이 아닙니다. 로봇이 아니죠. 하지만, 육각형 인간으로 이제 이번 연도 키워드니까 한번 작년에 저희가 썼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실천했던 부분, 성과를 이뤄냈던 부분,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잘 분류하셔가지고 2025년도 다시 디벨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돌봄 경제도 그렇고 도파민도 그렇고 디토 소비도 그렇고 요즘 남편 없던 아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이 다가왔어요. 아시다시피 디토 소비는 나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에 같았으면 저도 소비가 불분명하고 막 이렇게 충동 구매를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디토 소비를 해왔던 것 같고 긴축 가정 경제 긴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비가 저한테는 조금 합리적인 소비로 치환이 됐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돌봄 경제는 사실 저희 아이가 이번에 수능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2달 있으면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돌봄 경제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은 50년을 정말 재수 없으면 120년을 산다고 하는데 남은 50년을 나는 어떤 직업으로 어떤 그 집에서 어떤 가족 구성원으로 살아야 할까? 그리고 우리 아이는 또 어떤 어, 독립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의 삶이 20년을 19살을 기점으로 또 어떤 삶을 살아낼까 이러면서 요게 한 9월 달부터 되게 많이 와 닿았던 그런 생각이 많았고요. 그리고 건강해야 되겠구나. 돌봄을 내가 받지 않으려면 내가 내 자신을 돌보고 건강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AI 이제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 모두 알고 계시죠? 자, 연내에 챗 GPT-5가 출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챗 GPT에서 여러분들 퍼블릭시티라고 검색 기반 AI 아시죠? 예, 거기에서는 레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요. 그래서 챗 GPT에 버금가는 대항마로 지금 퍼블리시티가 엄청난 공격적인 마케팅도 하고 있지만 투자를 엄청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챗 GPT가 퍼블리시티에 밀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어제죠. 챗 GPT가 드디어 웹 검색 기반의 아이콘이 짜잔 하고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레퍼런스를 보여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 빠르면은 연내, 그러니까 12월 전에 아니면은 내년 초쯤에 GPT-5가 출시가 되면은 또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렇게 10가지의 키워드가 있었다면 2025년도에는 이 김남도 교수팀이 또 어떤 키워드로 2025년도를 만들었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 궁금증이, 이분들이 거의, 그러니까 책이 거의 9월 말이나 10월쯤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이제부터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사회 트렌드를 다시 팀을 꾸려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의 키워드들을 빨리 체화를 해서, 아, 사회가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면은 나는 내 포지셔닝, 내 브랜딩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시면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그 트렌드 코리아 책을 보시게 되면은 앞부분까지 한, 이게 몇 페이지죠? 한 100페이지 정도까지는 2024년도의 트렌드를, 이게 1년 전에 나왔던 책이니까 그 1년 동안에 그 상황을 분석한 그 내용이 100페이지 정도 가량 실려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도 그냥 러프하게 보셔도 도움이 되시는데요. 이게 바로 10가지의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딱 보면 다 아시죠? 푸바오죠. 그리고 AI죠. 그리고 여행이에요. 우리 이번에 2024년도에 일본 여행 붐이 일었었죠. 예. 왜? 엔화가 떨어졌으니까. 제주도 가는 비용보다 일본 가는 비용이 더 저렴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이 일본으로 대거 출국을 하셔가지고 엔화가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제품들을 오히려 거기서 구매하셔가지고 다시 갖고 오셔서 한국에서 재판매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쇼폼과 쇼츠 이런 곳에 되게 중독되어 있으시죠? 제 아시는 분은 잠자리에 누워서 인스타그램에 릴스를 보다가 새벽 3시가 돼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손을 아마 언제 어디서 끊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쇼뮤직, 음악 트렌드, 이런 것들을 쇼폼에서 굉장히 바이럴이 많이 되면서 오히려 역주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 부분을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C커머스라고 해가지고 이커머스가 아니라 이제 C커머스, 차이니즈 커머스예요. 이게 뭐 있어요? 우리 현실에 지금 확 와닿아 있으시잖아요. 테무가 있죠. 그 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쇼핑 웹의 1, 2등이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예요. 근데 요거를 저도 실감하지 못했었는데 실제 회사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궁금해 하셔야 돼요. 아니, 한국에서 구매하는데 어떻게 알리에서 구매하면은 한국 구매자보다 왜 더 싼 거야? 라고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그 세금에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 물건을 사려면 우리가 중국에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관세라든지 항공료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물죠. 그러면은 제품이 1,000원이라면 실제적으로 판매가는 그것들을 모두 녹여가지고 3만 원에 팔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지 판매자가 이익이 남으니까. 그런데 중국은 세계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국은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희 회장님께서 요청하셔가지고 잠자리채를 사다오 이러면서 저에게 링크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제품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2,38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떼다가 한국 판매자가 쿠팡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올렸는데 12,000원, 15,000원에 올린 거예요. 자, 굉장히 유통 구조가 되게 복잡하고 어렵지만 우리는 소위 얘기하면은 가격 장난을 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알리나 테무 쪽에서 바로 구매하고 배송 기간은 단 길어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내의 소비자들도 알리와 테무 쪽에서 구매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근데 현재 1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뭐가 발생하냐면 CS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AS가 안 된다거나 싸게 구매한 대신에 그냥 한 번 쓰고 버린다거나 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 현업에 근무하고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보시면 저 김선태잖아요. 김선태. 김선태 주무관. 그쵸? 공공기관의 바이럴이에요. 여러분 저는 김선태 주무관이 충주로 저 때는 작년 이맘때는 저게 유일무이했거든요. 정말 공공기관의 지자체에 구독자가 많은 거는 독보적이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은 어,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지자체들이 늘었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한 공모전에 그 영상을 제가 그 제안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공모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모 주제에 맞게 좀 재밌게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기획한 거는 너무 딱딱한 거예요. 정말 그냥 설명하는 거고 나레이션만 있고 그래서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쪽 지자체에서는 어떤 영상을 만들지? 하고서 들어가 봤던 게 신의 한 수였어요. 왜냐하면 그 지자체가 김선태 주무관이 운영하는 충주? 청주? 그곳을 따라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재밌게 촬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김선태 주무관 이후에 그 다음에 유키즈에 출연했던 지자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컨셉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유튜브, SNS 컨텐츠에 굉장히 큰 바람이 일고 있고, 재미와 유머와 애환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내려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 그게 2024년도에 트렌드가 흐르고 있는, 그러니까 흐름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렴이와 고렴이. 이거는 혹시 아시죠? SNS에서 이제는 자기 명품백 사고, 명품 화장품 사고,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생로랑의 립스틱하고, 더 페이스 샵의 립스틱하고 비교 분석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바이럴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렴이랑 고렴이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가격 경쟁이죠. 거기에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뭐 있어요?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뭐랑 같죠? 여기에 리퀴드 폴리탄. 그래서 지금 로컬 브랜드 페스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스포츠 관람률이 2024년도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직관하는 스포츠, 물론 연예인들도 되게 많이 하기도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육아 지원제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이번 정부 들어서서. 그래서 이게 바로 10가지의 2024년도에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변화되고 있는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2025년도가 좀 이렇게 잘 화질이 안 좋은데 그냥 보세요. 자, 첫 번째 옴니버, 두 번째 아보아, 세 번째 토핑 경제, 네 번째 페이스테크, 다섯 번째 무해력, 여섯 번째 그라데이션 K, 일곱 번째 물성 매력, 기후 감수성, 공진화 전략, 원포인트 업. 자, 뭔 말인지 되게 궁금해 하실 건데, 이 중에 뭐 들어봤다. 어떤 걸, 좀 쉽게 다가오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게 좀 키워드로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채팅창에 쳐봐 주실래요?
아보하. 아보하가 뭐예요, 세연쌤? 아, 맞습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 맞습니다. 네. 오늘 아주 보통의 하루를 보내셨나요? 네. 아, 또 다른 분 안 계세요? 없어요? 하나도 못 들어봤어요? 이거 10가지 중에 하나도 못 들어봤어요? 아, 스페셜한 하루셨군요. 네. 좋습니다. 아, 옴니보. 오, 토닥이쌤 옴니보를 안단 말이야?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안단 말이야? 네. 지식인이시군요. 음. 자, 저는 무해력이었어요. 물론, 예, 판다도 있죠. 나의 푸바오. 중국 가서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 푸바오. 그게 이제 무해력으로 가장, 이거 읽으면서 여기를 제일 먼저 읽어봤던, 그런 키워드였고요. 저 아보아는 사실 몰랐어요. 아보아? 뭐, 어, 시아님과 함께 스페셜 했죠. 네. 뭘 스페셜을 했죠? 그, 아보아, 네. 아, 오늘 그 스페셜한 게 오늘 그 아보아였어요? 네. 어둠의 대화. 아, 오늘 그거 있었구나. 점프. 오케이, 오케이. 워크샵. 네네네. 고생하셨습니다. 전 그래서 무해력을 제일 먼저 받고 아보아는 이게 뭐지? 되게 궁금해했던 키워드였고 옴니보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공진화 전략은 또 뭘까? 이것도 되게 궁금했었고 그리고 토핑 경제나 페이스테크는 이미 그 제가 현업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고 있어서 그러면은 이번에도 좀 재밌게 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챕터였어요. 자,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재미있는 이미지도 모두 다 삽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옴니보. 저는 이 단어가 옴니 플러스 보어, 자, 모든 것을 먹는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잡식성 동물이래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 예. 특정 문화에 얽매이지가 않고 폭넓은 문화 취향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그 하나하나의 키워드를 설명을 해드릴 때는 이렇게 등장 배경과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근거 이유와 그리고 그 키워드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을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를 했습니다. 괜찮죠? 보시기에. 네. 근데 요거는 저만의 키워드를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책을 읽으시면서 나름의 배경과 이유와 시사점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것과 관련해서 리뷰도 남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구성이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년도 트렌드를 분석하고 책이 발간된 이후에 트렌드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100페이지 정도로 서술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10가지의 키워드를 추출을 하되, 그 내용을 배경을 찾아내고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그 키워드가 전망하는 점과 시사점을 이 책에서 세 단락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책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먼저 인지하시고 책을 읽으시면은 훨씬 편해요. 자, 그런데 좀 여담이긴 하지만 이번에 트렌드 코리아 2025가 최고의 지금까지 판매된 최저의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일까요? 한강 때문에.
노벨상 한강 때문에 지금 트렌드 코리아가 어, 역대급으로 판매 실적이 부진하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읽어보니까 좀 부진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외래어 표기가 되게 많고요. 예시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찾아보는 것만으로 되게 시간 소요가 많이 될 것 같고 그 트렌드를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게 왜 유행하는 거지?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에는 조금 다들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옴니버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문장으로 키워드를 잡았어요.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들으면서 자라왔잖아요. 공부할 때가 있다. 네, 불경기, 뭔 소용이요. 저, 하고 저도 안 읽고 싶었어요. 네, 맞아요. 이게, 어, 이 책에서 언급한 그 내용이 굉장히, 어, 좀 비관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이 아무래도 멈췄기 때문에 뭔가 긍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발전할 수 있어. 우리 이렇게 노력하면은 이런 트렌드를 공부하면 우리는 더 이제 디벨롭을 할 수 있어.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경제 성장의 정체기에 이제 있다. 그래서 전망하고 시사하는 부분만 많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읽어봐야 뭔 소용이야. 이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일단 우리는 북토크로 모인 팀이니까 그래도 읽고 한번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11월 달 책으로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책의 옴니보어에서는 이렇게 세 문장으로 키워드를 잡아봤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가 있어, 취업할 때가 있어, 어, 결혼할 때가 있어. 어르신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다 반전하고 알맞을 때가 있다라는 건 오류다. 두 번째,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이. 이것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는 사례들을 많이 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 아셔야 된대요. 2025년도에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면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인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마사지를 받고 왔는데요. 거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젊은 거야. 얼마나 젊어서 좋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일 모레 50인데 뭐가 젊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 나이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와, 5명 중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그렇고, 주변에 만나는 분들도 그렇고, 저보다 어린 분들을 많이 못 만나요. 우리 소연 씨가 제일 어린 측에 속해요. 우리 여직원하고. 자,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우리가 하고 있다. 요거를 먼저 키워드 문장으로 잡고, 그 다음에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기대 수명이 연장이 됐죠. 정말 재수 없으면 100살, 120살까지 살다 간다잖아요. 저희 할머니도 한 수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94세에 돌아가셨어요. 예, 장수하셨죠. 그리고 너무나도 비약적으로 길어진 노년기예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시게 되면은 키워드가 저속노화라고 뜰 거예요. 저속노화. 여러분, 백지연 아나운서 알죠? 예전에 MBC 간판 아나운서였잖아요. 저는 그분이 환갑이 지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최화정 씨도 환갑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환갑이 넘은 거 같지 않아요. 한 마흔 중후반? 그리고 외모도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근데 채널에 나와서 자기의 루틴을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장 꾸준히 하고 있는 게 운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운동하고 먹는 거. 그래서 저 그거 보고 희망을 가졌어요. 아, 내가 60이어도 운동하고 먹는 거 조절만 잘하면, 아, 저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최화정 씨도 먹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와, 그러면 지금 인생의 전반기를 지금 달려가고 이제 마무리 스타트를 끊으려고 하는 이 시점에 아, 그러면은 후반기는 내가 어떤 포지셔닝으로 지내야 할까?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그런 의문점이 계속 생겼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의 생산성이 저하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첫 번째 직장을 이제 졸업할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직장을 이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게 퍼스널 브랜딩이어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어떤 지식을 얹어서 여기에 다른 취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든가 그러면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러면은 지금까지 벌었던 연봉보다 더 높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이모작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 그런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어떡하지? 계속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배경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가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젊은 세대가 막 할아버지 폭행하는 기사들도 심심치 않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근데 그거 아시죠? 역설적이게도, SNS로 바이럴이 되고 인플루언서가 되신 5, 60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세요.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론다? 아, 네, 그분도 계시고, 그리고 청담동 언니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SNS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은 어, 여기에서 이유와 근거에 이 옴니버에 스킵젠 여행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생소하게 들었던 키워드거든요. 그럼 이게 뭘까?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죠. 그랬더니 바쁜 부모 세대, 이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건너뛰고 스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부모와 손주가 함께 여행하는 새로운 가족 여행이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가장 가까운 저희 회사 그 실장님이 고명딸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살아 계시고 그 이 실장의 자녀가 세 자녀거든요. 근데 정말 가까운 데서 그 일이 그 스캡젠 여행이 일어났었어요. 올해 여름 방학 때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손주 셋을 데리고 일본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힘들지 않으셨니?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굉장히 활동적이시고 또 경제적으로 그 여유가 좀 있으셔서 아이들하고 그렇게 놀아주는 걸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갔다 온 게 이 키워드랑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부모와 손자 간에 긴밀한 유대를 형성하고 육아하고 일로 바쁜 부모 세대에게는 휴식을 줄 수 있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킵젠 트래블을 이번에 키워드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 멘토링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타트업에서는 신규 인재를 등용을 하지만 그 시니어들을 또 채용하면서 그 같은 프로젝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니어들의 멘토를 받고 젊은 세대들의 아이디어와 결합을 해서 새로운 스타트업의 한그 결과물을 도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그리고 리버스 멘토링이 그래서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수평적 코칭 제도가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직급으로 불렀잖아요. 뭐 회장님, 차장님, 과장님, 뭐 대리님, 주무관님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무슨 무슨 님으로 통일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옴니버가 시사하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고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돈과 경제력으로 구분져지는 게 아니라 가치, 취향,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라이프 스타일의 연대감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그 변수를 활용해서 소비자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 아세요? 틱톡의 올해 상반기 사용자의 20.1%가 5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도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봐요. 하루 종일 틀어놔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COG 개념이라고 해서 Center of Gravity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군사 용어예요. 이게 무게중심이라는 건데 사실은 중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브랜드를 만들 때 그걸 적용해야 되는 무게중심을 COG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그 무게중심을 가진 여기서 마이크로 세그먼트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세그먼트에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타겟 고객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례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 사진이 LG 올 LED TV 제품이에요. 여러분, 요게 선생님 잠시만요. 저희 그 큰애가 지금 자고 일어나가지고 제가 뭐 좀 먹으라고 하고 올게요.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자, 요게 바로 가격대가 높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됐던 제품이었대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 게이머들에게 요거를 먼저 광고 효과를 주어가지고 게이머들 사이에서 이 TV로 게임을 하면 정말 실사처럼 어, 게임의 그 내용이 리얼하다라는 걸 바이럴을 시켜가지고 게이머들 사이에서 이 TV에 대한 니즈가 강력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 사진을 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스킵젠 여행의 그 내용이고, 요 스킵젠 트래블에 여행 상품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몰랐던 그런 분야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 자료를 찾으면서 좀 재미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세대 차이를 느끼는가? 여러분들, 누구에게 세대 차이를 느끼세요? 자녀에게 세대 차이를 느끼세요? 직장에서는, 뭐, 과장님이나 차장님, 뭐, 이런 분들한테 세대 차이를 느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원급 동료들에게 가치관의 차이를 느낀다가 26.5%여서 그게 가장 높게 나왔대요. 같은 대리급, 같은 과장급에서 그런 직장 동료에게서 삶의 가치관의 차이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이하고 직급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개인이나 집단이나 그 사회의 전형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어, 새로운 시대의 인간상이 정말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물론 회사에서 지금 저희는 뭐 아무래도 작은 회사다 보니까 직급으로 불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큰 회사들 가시게 되면은
이제 서로 호칭을 닉네임으로 부르거나 아니면은 이름으로 부르게 되잖아요. 그런 현상만 보게 되더라도 이 옴니버를 이해하실 수 있는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노년과 청년을 구분짓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고 배우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세대에 갇히지 않는 탈세대 인류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전형적인 것은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았어요. 아, 내가 나이가 많다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내가 못한다고 의기소침해할 필요도 없겠구나. 끊임없이 배우고 상호작용하고 나누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키워드가 이 옴니버였습니다. 그래서 상식을 재정립하라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가장 와닿았던 건 모든 전제를 원점에 두고 다시 생각하라. 그게 바로 옴니버였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설명을 들으시고 한번 이 챕터를 읽어보시면서 나는 어느 부분이 가장 와 닿았을까, 와 닿는지 한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부아라는 키워드예요. 근데 다른 키워드에 비해서 앞에 해시태그가 붙었죠. 왜 붙었을까요? 자, 소연님 왜 붙었을까요? 왜 아보아에 그 해시태그가 붙었을까요? 해시태그 하면 인스타그램이지 아, 네.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인스타나 SNS에서 굉장히 바이럴이 많이 되었던 키워드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면은 막간을 이용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리 난다곰님 쌤, 지영 쌤, 이 아보아가 아주 보통의 하루잖아요. 근데 소확행하고도 좀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소확행과 아보아를 딱 들으셨을 때 어떤 그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딱 들었을 때 아보아는 좀 더 편안한 하루, 음, 좀, 뭔가 획득해야 되지 않는 강박이 좀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고, 네. 소확행은 작지만 그래도 뭔가를 획득을 해야 될 것 같은 나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음, 그런 느낌이라서 차이가 있어 보여요. 네. 아보아가 훨씬 더 편안하게 다가오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보통의 하루의 앞글자만 따가지고 아보 하죠. 그리고 그저 무난하고 무탈하고 안온한 삶이라고 했어요. 자, 한국 사회의 행복의 담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지영쌤에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소확행과 아보아의 차이를 어떻게 느끼시는지. 제가 정리를 한다면 소확행은 2018년도 트렌드 코리아의 키워드였어요. 이 소확행의 의미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죠. 소는 작을 소자예요. 사실 행복은 삶 속에 숨어 있다라는 발상에서 전환이 됐던 그 키워드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변질이 되었어요. 어떻게 변질이 되었냐면 마케팅 용어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런 거죠. 약간 비싸지만 지불이 가능한 가격대. 그래서 제품 또는 서비스 그런 의미로 굉장히 상업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호캉스 하면서 소확행 해시태그 달고 샤넬 그 핸드크림 사면서 거기에다가 소확행 키워드를 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인스타그램에서 스몰 럭셔리라는 그런 표현으로 자리를 잡은 키워드가 소확행이었던 거예요. 이 책에서 정의하는 건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더 행복한가라는 경쟁에서 어때요? 행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아까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강박에서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 올해에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았죠.
신한은행 직원들이 진급을 해서 그 진급자가 같이 식사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저녁에 한턱을 쌌는데 그냥 나와서 차 기다리고 이렇게 서 있는데 세 명이 제네시스가 뭐 급발진을 했다고 주장은 했지만 같이 확 달려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모두 직사했잖아요. 그게 모두 어린 아이들을 둔 가장이었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신한은행에서 기업 장례를 치러줬고 거기에 신한은행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그 기업이 애도를 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제가 어제 본 기사에서는 엄마랑 딸이 통화를 하는데 엄마 나 집에 거의 다 왔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왔어 했는데 덤프트럭이 뒤로 밀려나면서 아이를 치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거든요. 또한 엘리베이터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역주행차가 달려들거나 엘리베이터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이런 재난과 사건 사고에 우리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현대사회는. 그래서 심지어는 보이스피싱까지. 제가 저희 여직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느 날 한 달 전에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출근을 한 거예요. 팀장님, 큰일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딸아이, 그러니까 저희 여직원 이름을 대면서, 어, 핸드폰을 잃어버렸으니까 문자로 돈을 보내고 신분증을 보내라고 하는 거에 고명딸이다 보니 어머니가 얼마나 애가 다르셨겠어요. 그래서 그걸 다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 50만 원, 50만 원씩 해가지고 100만 원이 인출이 됐고 핸드폰도 완전히 차단당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되게 놀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매일매일이 전쟁인 삶에 노출이 되어 있겠습니까? 선생님, 저 2주 전에는 해외에서 저한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욕설의 문자가 막 와가지고 돈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그 다다음날 KT로 연락을 해보니까 해외에서 어, 그 지속적으로 많은 욕설과 막 이런 거를 보내면서 통화를 유도한대요. 그래서 그게 되면은 이제 나 누구 아닌데 이름 얘기하게 되고 전화번호 이야기하게 되고 여러 가지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신종 보이스피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발신 차단부터 해가지고 다 이제 KT 고객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막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그때 밤잠을 좀 설쳤거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 어떻게 보면 아부아라는 키워드가 이 전쟁 같은 삶에서 편안하고, 그러니까 무난하고 무탈하고 안온한 삶을 지향하고 그 안에 열심히 살아내는 삶의 진정한 태도를 투영하는 키워드라고 여기서는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추출한 문장은 이거예요. 소확행의 피로이자 반발이다. 두 번째는 과시하는 강박이 행복의 방해 요소가 된다. 세 번째는 사회의 양극화, 계층 간의 격차가 아주 견고해지는 상황에서 이 아부아라는 키워드가 도출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탈하고 보통이고 평범하고 나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것도 원하지 않아. 그래서 나 혼자 산다의 구성원 배우가 사례로 나와요. 여러분 구성원 배우 누군지 아세요? 이거 저는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서 잘 안 보거든요. 그냥 짤로 보는데 저는 이분이 나왔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책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 나 혼자 산다 구성원 배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저 그런 하루의 소중함을 인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행복하지도 않고 너무 불행하지도 않는 일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최강희 씨가 굉장히 유튜브하고 SNS에 바이럴이 되길래 이게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알고 보니
그 소속사 누구죠? 그 송이 배우인가요? 그 코미디언, 여자 코미디언? 그분의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는데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치우는 그런 평범한 행동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찾아줬다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상의 루틴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인생 녹음 중이라는 혹시 채널을 아시나요? 아세요? 아, 소연쌤 아세요? 그 두 부부가 육성으로만 녹음을 하고요. 거기에 일러스트가 나오는데 굉장히 단순해요. 아, 나도 그릴 수 있겠다라는 정도? 근데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 정도가 아니라, 네, 그 부부가 정말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음성이 그 채널에 다 녹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안정보다는 긍정적으로 그 두 부부의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게 사람들로 하여금 무흐한 웃음을 지게 하더라고요. 저도 알고리즘으로 떠가지고 얘네 도대체 뭐지? 그러고서는 라디오 듣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그 상황마다 제목도 되게 잘 지었지만 그 부부들이 나누는 그 소소한 대화들이 우리 일상에 정말 안온한 삶을 대표하는 부부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형적 사고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알파 세대도 있고 알파 세대들이 있으니까 한 번은 저희 딸이 이제 그 공부하는 거하고 시험을 보는 거에 있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방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그러는 거야. 엄마, 나 이제부터 원형적 사고를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원형적 저는 뭘로 알아들었냐면 원형적 사고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티처럼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아, 네가 원형적 사고를 할 거야? 그래, 그러면은 산발적인 사고를 하지 말고 몰입하는 원형적 사고를 하렴. 그러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원형이라는 연예인이 굉장히 초긍정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에피소드가 잠깐 있었었고요. 자, 그러면 이 아보아에서 시사하는 점은 무엇이냐면 중용의 절제를 아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논쟁거리가 발생을 하게 돼요. 뭐냐면 이런 비현실적인 긍정성은 부정성만큼이나 인간의 생산성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다라는 그런 프레임이 씌워질 수도 있고 집단 무기력에 빠질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아보아라는 키워드를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생각을 해야 돼? 라는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요. 어, 그 다음 문장이 조금 와 닿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 행복해지지 않을 젊은 세대의 좌절을 반영한 키워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소연쌤께서 책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177페이지를 열어봐 주시고요. 자, 아보아의 중심 키워드는 결국에는 일상입니다. 그래서 꿈꾸기를 어려울 때 현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보아의 키워드가 훨씬 더 바이럴이 많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177페이지의 내용을 선생님께서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겠어요? 네, 어디부터 읽을까요? 177페이지에 네, 네, 조금이라도 아팠던 경험. 음, 네. 조금이라도 아팠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동의할 것이다. 등이 가려우면 손 넘겨 긁을 수 있고, 피곤하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 목욕할 수 있는 단순한 일상이 별일 없이 아프지 않은 그 하루가 축복이라는 것을. 병상에 누워 있으면 성공, 성취, 승리, 심지어 행복 등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은 그 다음 문제다. 건강한 사람은 병이나 건강을 이야기하지 않고 부자는 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듯이 불만이 없는 사람들은 굳이 행복을 묻지 않는다. 간절하게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행복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영국의 유명한 전래동화에서 유래한 골디락스라는 말이 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지구가 생명, 지구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된 것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환경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행복도 그런 것이 아닐까? 너무 불행한 것도 너무 행복한 것도 바라지 않는 중용의 절제를 아는 삶의 태도 말이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문장 너무 좋죠. 네, 요거 책 보시면 한번 이 페이지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제가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요게 바로 구성원 그 배우님이시더라고요. 굉장히 평범했어요. 진짜 저도 잠깐 짤을 봤는데 운동하다가 비둘기한테 막 공격받고 되게 이 강아지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강아지? 내가 봤는데 이 강아지 되게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이 강아지 미용을 하면서 강아지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 하니까 주고 싶지 않아서 미용을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거, 아주 작은 것들. 그리고 이런 댕댕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막, 그냥 하루의 일상을 그냥 나 혼자 산다 해서 그냥 과감 없이 편안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미지는 최강희 씨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이게 댓글이 달렸다고?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자극적인 거에 노출이 많이 돼서 그런가 봐요. 근데 라스에 나와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순수함을 응원하는 따뜻한 댓글들이 많이 달렸고, 최강희는 무해하다. 이런 댓글이 달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 녹음 중 그 채널이에요. 그림 너무 재밌죠? 달걀 모양처럼 그렸어요. 이거 나도 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채널이 8개월 만에 구독자 수가 108만이에요. 엄청나죠? 근데 어때요? 지금 4만 5천이에요. 4만 5천. 엄청난 구독자인 거예요. 자, 닭살 멘트를 여러분은 그거 한번 보세요. 제목이 닭살 멘트 쿨하게 받아치는 아내 이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같이 치킨을 먹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되게 이제 맛있게 사랑스럽게 먹는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 닭살 멘트를 날리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먹으면서 갑자기 애니메이션이 닭으로 변해요. 그래서 그 멘트를 받아치는데 결국에는 둘이 깔깔거리고 막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그 항상 끄트머리에는 대화의 끝은 항상 웃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건 뭐냐? 여러분, 이제는 명품 립스틱이 아니라 마비스 치약을 사는 소비 트렌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마켓컬리에 나와 있는 상세 페이지를 제가 따왔는데요. 7가지의 치약인데 맛이 다 달라요. 근데 립스틱 대신에 이런 치약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취미 영역에서 뜨개질이 2030한테 엄청 인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뜨개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 고개를 절레절레. 자, 코바늘 뜨기도 바이럴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스포츠. 예전에는 골프, 그다음에 테니스, 이런 걸로 막 자랑하는 영상들 되게 많잖아요. 제 친구 중에서도 골프웨어 다니는 그 친구가 하나 있는데 매주 주말 골프 간다고 저한테 골프 사진을 보내요. 그럼 되게,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나는 골프를 못 하니까, 안 하니까.
근데 자꾸 보내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막 인스타하고, 인스타는 안 하지만 그 카톡 프로필에 계속 그 사진만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100장이 넘는 사진 중에 골프 치는 사진이 50장이 넘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골프나 테니스가 아니라 달리기나 등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 읽으실 때 이제는 캘리그라피는 조금 다른 영역이에요. 내가 글씨 쓴 거를 자랑하거나 또는 나 이만큼 쓴다라고 보여주기식이라면 이제 필사. 필사는 묵묵히 혼자 해내는 일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어, 요 다음 장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되게 재밌어요. 난 대학원생이 아니다. 난 사실 아이돌 연습생인 것이다. 아이돌 연습생 평균 연습생 기간 3년, 제니는 연습생 기간 6년, 슬기 연습생 기간 7년, 지효 연습생 기간 10년. 그래, 나는 지도 교수님이라는 사장님 밑에서 아이돌이 되어가는 사람인 것이다. 이게 바로 대학원생이 블로그에 올렸던 글이었어요. 뭐냐면 긍정적인 자기의 위치를 승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4학기 못 참겠어? 내가 지도 교수님이라는 사장님 밑에서 내가 아이돌이 되어가는 과정이야. 라고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블로그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죠. 그래서 대학원생한테는 일상을 물어보지 않는 거라는 그런 썰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혹시 이거 이벤트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롯데 웰푸드거든요. 몽쉘? 선생님 몽쉘 통통 아시죠? 몽쉘. 거기에서 이렇게 행복한 몽쉘을 찾습니다. 그 초콜릿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옆모습에 이렇게 딱 뜯었을 때 옆모습에 그 스마일 표정이 나오는 거를 인증샷을 해가지고 올리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저는 이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와, 나 진짜, 회사에서 트렌드, 상세 페이지 만드는 사람이, 내가 이걸 몰랐네. 이런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요거 찾으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 아이돌 그 대학원생 얘기를 하나 더 그 첨언하자면, 그래서 이런데요. 진상 손님은 악질 팬이고, 집안일이 싫을 때는 나는 나 혼자 산다의 아이돌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는 모습을 공개해야 되니까 청소하고 요리도 하고 운동도 해야 하지 않나? 그러면서 자신을 설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적 사고를 원형적 사고로 하는 것과 손흥민적 사고로 하는 것까지 이렇게 칸을 나눠가지고 그 책에서 예시를 했더라고요. 그래, 이런 거죠. 오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원형적 사고는 짜증나지. 근데 이상하게 그런 날이 끝나고 보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더라니까. 오늘이 그냥 그런 날이야. 이게 원형적 사고라면 손흥민적 사고는 되는 일이 없다고 그냥 하루가 조금 힘들 뿐이라고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책을 보시면서 아보아의 원형적 사고와 흥민적 사고가 어떻게 표로 작성되어 있는지 이거 보시면서 한번 내가 지금 삶이 조금 버겁고 힘들다면 이런 아보아의 관점으로 원형적 사고를 해보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그래도 아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늘었대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세 줄 일기 요거 있잖아요. 어플 요거 이용자들도 되게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몽실 요거 이벤트는 못 해가지고 아쉽더라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토핑 경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상에 둘도 없는 나만의 것이래요. 어, 기성 상품에 나만의 독창성을 덧붙이다. 자, 요거 토핑 경제라고 하면은 상품 하나가 딱 떠오르셔야 돼요. 네, 소연쌤 혹시 어떤 상품이 떠오르세요? 크록스요. 그렇지. 딩동댕. 크록스에 붙이는 걸 뭐라 그래요? 이름이
뭐라고 하던데, 이름을 모르겠어. 신지를 않아가지고. 뭐라고 하죠? 지비츠. 네, 바로 가장 대표적인 거죠. 크록스의. 그거 아시죠? 크록스는 못난이 신발이었다는 거. 네. 자, 꾸미는 데 열중하는 사람들이 문장이에요. 자, 최고의 상품이 아닌 최적의 상품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완성보다는 변형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반적으로 퍼져 있어요. 사회, 문화, 게임, 교육에만 아닌 것 같아. 어,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와, 진짜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그 키워드가 토핑 경제랑 결합을 하면서 굉장히 그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볼게요. 그 배경이 나온 것은 그냥 개성이 물론 강한 현 세대들도 있지만 그냥 똑같은 건 싫은 거예요. 똑같은 건 싫고 또 하늘 아래 같은 상품은 없다. 그래서 SNS에 같은 제품이더라도 신발을 굉장히 아크릴 물감으로 막 화려하게 자기가 그림을 그린다거나 티셔츠에다가 막 전사지로 자기가 그린 그림을 막 다리미로 그려가지고 다리미로 다려서 되게 유니크한 티셔츠를 만든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꾸안꾸보다 꾸꾸꾸, 최고보다는 최적, 완성보다는 변형. 이게 바로 이 토핑 경제가 등장한 배경으로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상품으로 확장하는 꾸꾸꾸예요. 자, 닭꾸, 퐁꾸, 씹꾸, 성꾸, 얼꾸, 뼈꾸. 이거 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닭꾸는 다이어리 꾸미기라고 아시죠? 그쵸? 자, 퐁꾸는 뭐예요? 폰 꾸미기. 말 그대로 폰 꾸미기, 스마트폰 꾸미기. 그 다음에 신꾸는 뭘까요? 신발 꾸미기.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선꾸는 뭘까요? 이건 모를 거다. 선글라스 꾸미기. 선글라스에 이렇게 붙인대요. 이런 식으로. 자, 얼꾸는 뭘까요? 얼꾸. 그냥 얼굴. 그 다음에 뼈꾸는 뭘까요? 뼈꾸. 요거는 모를 거다. 선생님, 뾰루지 꾸미기. 오! 소연님 맞췄어! 오, 딩동댕. 네, 뾰루지 꾸미기. 저는 그래서 우리 딸이 그렇게 뾰루진 안 데다가 뭘 이렇게 붙이나 봐. 네, 그래서 이렇게 뾰루지 꾸며, 네, 꾸민대요. 선생님, 우리 딸 보니까 꾸미더라고요. 자, 그래서 세분화된 개인별 최적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듣보잡인 브랜드가 나왔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더키 RX 아셨습니까? 모르셨어요? 자, 스미스 앤 레더 아셨습니까? 여러분, 더키 RX가 뭐냐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파데 유목민? 파데가 뭐예요? 맞아요. 파운데이션 유목민이에요. 잘하시네. 더키 RX가 파데 유목민의 환영을 받은 어플 이름이에요. 어플. 자, 그리고 스미스 앤 레더라고 하는 거는 컬러하고 가죽을 조합해서 폰 케이스나 그 차량 키 커버 거기에 각인까지 해주는 브랜드 서비스예요. 근데 이게 스미스 앤 레더가 서울에 더 현대 입점해 있고 올해 2024년 매출액이 얼마게요? 100억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따 이미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것도 너무 놀랐어요. 아사추, 오사추, 레사추, 사사추, 아망추. 아, 아세요? 소연쌤은 확실히 젊으셔서 아시는구나. 아사추가 뭘까요? 네, 아이스티에 샤추가. 오샤추는 오렌지 주스에 샤추가. 레샤추는 레모네이드에 샤추가. 사사추는 사이다에 샤추가. 그 다음에 아망추? 아망추는 모를 거야. 아이스티에 냉동망고. 그게 아망추래요. 자, 그래서 다양한 블렌딩 레시피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는 집안 가구에도 이렇게 모듈러 디자인 가구로도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의 최애 토핑은 무엇이냐고 이 책에서 물어봐요. 토핑을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저는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AI가 굉장히 고도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핑 경제는 무한한 가능성을 시사해요. 뭐든지 다 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 아이돌이 저는 잘 모르는 아이돌이지만 요거트에 토핑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그걸 먹는 게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이 돼서 정말 1억 요거트? 뭐 이런 이름까지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레시피를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무엇보다 본연의 가치에 충실해야 된다.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 기본과 플러스 토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그런 판매자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타벅스,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벅스에 커스텀 주문 서비스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커스텀 주문 서비스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기 가면은 라떼 하나로 3,880억까지의 억까지의 메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제조가 복잡하다는 것과 바리스타의 업무 강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측하고 직원하고 갈등의 씨앗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커스텀 음료가 2023년도에 매출 데이터의 76%를 차지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매출의 비중을 따졌을 때 그냥 단품으로 나가는 매출량보다 76%가 커스텀으로 됐다라는 거는 이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재밌었던 거는 SNS에 그러니까 미국 할 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SNS에 젊은 소비층들이 이 레시피를 공유하면서 엄청난 바이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의 요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고객 강화를 하면서 자사 직원들, 그러니까 자사의 그 브랜드를 지키면서 토핑 경제, 토핑 생태계를 잘 형성해 가는 것이 어쩌면 스타벅스가 고민해야 되는 지금 현재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잠깐 뭐가 올라왔는데 소연쌤이 크록스 신제품 엄청 많이 나오는데 잘 팔리는 건 결국 못난이 신발이래요. 네, 맞아요. 못난이 크록스가 무한 커스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비츠만 바꿔도 새 신발을 신는 느낌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인기를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핑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기본적인 브랜드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어요. 여기 첫 번째 이미지가 덕키 알덱스라는 거예요. 네. 이제 피부톤을 맞춰가지고 이걸 AI로 이제 해주는 거거든요. 피부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얼굴을 촬영하거든요. 그러면은 AI가 즉각적으로 피부 상태를 진단을 해요. 그래서 18,000가지의 솔루션 중에서 적합한 스킨케어와 루틴을 제안하는 거예요. 이거 괜찮지 않아? 한번 이용해 보세요. 덕희 알덱스예요. RX예요. 자, 그리고 그 스미스 앤 레더가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세 가지의 이미지거든요. 네. 어떠세요? 어, 갖고 싶지 않아? 난 갖고 싶더라고. 어, 가서 내 이름도 각인을 받아가지고, 소장하고 싶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키홀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케이스, 요거는 갖고 싶은, 그러니까 니즈가 생기는 거죠. 그런 소비자의 심리를 굉장히 타겟팅을 잘했다라는 브랜드예요. 그것도 가죽이랑. 여러분, 가죽은 굉장히 소비자가 생각하기에 고급스러운 라인의 제품이에요.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좋은 가죽은 손때가 타면 탈수록 훨씬 더 고급져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메이킹을 했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이런 그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얘네들 어쨌든 우수 상공업일 텐데 이게 100억을 넘겼다? 런칭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를 엄청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부산에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브랜드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우측 상단에 있는 건 뭘까요? 헤드셋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느 업체에서 만들었냐면 다이슨에서 만들었어요. 청소기 업체 다이슨. 다이슨의 온트랙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이건데 이게 커스터마이징 헤드셋이거든요. 블루투스 헤드폰이고 다이슨에서 만든 건데요. 온트랙 음향기기 사업의 진출을 다이슨이 했어요. 그래서 이 헤드셋만으로도 2,000가지가 넘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거예요. 헤어밴드, 그 다음에 이어 쿠션, 그 다음에 스타일, 그 다음에 마감재. 이걸로 내가 원하는 최적의 헤드폰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갖고 싶더라고. 네. 이렇게 소비자가 다 봤을 때 갖고 싶은 니즈가 생기면 그거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사진도 잘 찍었지만. 근데 청소기 업체에서 음향? 이건 약간 반전이긴 한데 이게 이제 성공을 하면 그 다음 행보도 되게 기대가 되는 거죠. 자, 어떠세요? 재미있으십니까? 아니면 지루하십니까? 네, 얼굴이 두 분밖에 안 보여가지고 잠시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목이 아픕니다. 네, 선생님 이제 지금 벌써 1시간 반이 지났어요. 얘기를 해도 해도 끝이 없네요. 예, 두 가지가 남았어요. 사실은 더 준비는 했는데 이 두 가지만 더 마무리하고 여러분들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만나는 걸로 할게요. 자, 페이스 테크예요. 어, 그냥 얼굴 테크?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자, 기술이 인간에 접근할 수 있는 혁신적인 무기라고 여기에서는 표현을 했어요. 자, 인간과 기술, 대면과 비대면을 잇는 가교라고 합니다. 자, 문장은 기술이 표정을 짓는다. 그다음에 기술에 표정을 입히고 표정을 우리가 읽어내고 그다음에 고유의 표정을 만드는 3단계로 진행을 한다고 해요. 자, 어떤 건지 볼게요.
이게 탄생한 배경은 우리가 지금 현재 생성형 만능, AI 만능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 무생물인 기계에다가 표정을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년인가 재작년에 버스에다가 이렇게 눈 스티커 붙여가지고 타요처럼 해놓은 거 아시죠? 그래서 유치원생들이 그 타요 버스를 타자고 막 많이 울고불고 난리를 쳤던 그런 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는 어, 그 기차처럼 생긴 버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거 엄마랑 같이 타자고 많이 조르기도 해요. 자, 이것은 생동감과 친근성을 높이죠. 그리고 표정을 사람이 읽죠. 그리고 그것은 고유의 표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근간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있느냐? 한번 톱봐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LG전자 스마트홈 에이전트 Q9이 있대. 근데 저는 이것도 몰랐어요. 근데 찾아보고 홀딱 반했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애플이 12월 달에 이제 젠모지를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 그다음에 에스티로더에 에스티로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명품 화장품이잖아요. 여기에서 하이터치 소비자 경험의 AI 기반이 있어요. 자, 한국 사회는 암묵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단서에 크게 의존하는 저는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키워드였는데요. 고맥락 사회라고 해요. 자, 내가 말하는 어조나 표정이나 뉘앙스를 상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하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를 중요시하는 집단적인 사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을 해석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차승원이 유퀴즈에 나와서 그런 말 했었잖아요. 일이라도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키워드도 나와요. 표정 문맹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어퍼던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챕터를 읽으실 때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셔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시사하는 점이라고 하면 기술 자체의 경쟁력보다 기술과 사용자의 교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AI를 모두 다 잘 다룰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교육을 공평하게 받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디지털 약자에게도 포용력 있는 AI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퍼던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퍼던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사물이 마치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을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걸어오는 게 아니라, 말이 걸어오는 것처럼 느끼는 현상이나 형태 조형 단서가 되는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문장이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행동을 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준비하는 정보 감각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요거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하시니까 운전할 때 녹색하고 핑크 주행 유도선 아시죠? 그게 어퍼던스예요. 그게 어떤 어퍼던스냐? 인지적 어퍼던스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운전을 하고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 준비하는 그 감각, 그 단서를 제공하는 걸 어퍼던스라고 해요. 이제 쉽게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그 어퍼던스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인지적 어퍼던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행 유도선이 있어요. 내가 춘천으로 가려면 핑크색을 타야 되고, 서울로 가려면 녹색을 타야 돼. 그게 바로 이정표에 붙어 있고, 바로 시각적으로 바닥에 글씨만 써져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시각적인 걸로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지적 어퍼던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물리적 어퍼던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어두운 골목에 창문을 많이 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그 건물들이, 그러니까 골목의 건물들에 눈을 그려놓는 거예요. 눈. 또 하나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공부했던 책이었는데 아이들이 건너는 학교 횡단보도에 노란색의 횡단보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아이들 안전지대를 노란색으로 삼각형으로 표기해 놓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어두운 골목에서 그 위에서 내려오는 가로등 불빛에 그거 있죠. 경찰 그 캐릭터와 그 신고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물리적 어퍼던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상 어퍼던스. 또 하나는 여러분들 과자 뜯을 때 이렇게 홈이 이렇게 있죠. 그 포장지의 홈도 물리적 어퍼던스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상 어퍼던스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토스 이용하시죠? 토스. 예전엔 우리가 타행으로 이체를 할 때 은행을 먼저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눌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송금하려고 할 때 문자로 받잖아요. 그러면은 은행보다 계좌번호를 먼저 머릿속에 외우게 되죠. 123-456-789. 그거를 먼저 인지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토스는 그걸 바꾼 거예요. 계좌번호를 먼저 입력하고 은행을 선택하게 한 거예요. 이걸 토스가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가상 어퍼던스라고 해요. 인지적, 물리적, 가상이죠. 이 세 가지의 어퍼던스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자, 페이스 테크로 왔어요. 그러면 가장 기초적이고 쉬운 어퍼던스는 뭐냐? 인간에게는 바로 얼굴하고 표정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어조나 표정이나 뉘앙스를 이해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 살고 있어.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전화하고 말하고 텍스트로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되게 이모티콘으로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애들은. 복잡한 감정이나 생각, 상황 등의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쉽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어퍼던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더욱 친화적인 페이스 테크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자, 볼게요. 선생님, 요게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거예요. 죄송해요. LG전자 스마트홈 에이전트 Q9. 너무 귀엽죠? 이래가지고 요거에 외국에서 바로 이제 얘를 이제 풀어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행사장에서 많은 외국인들한테 너무 귀여워가지고 박수를 받았던 그런 로봇이에요. 자, 아이하고 노는데 굉장히 귀여워 보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아이폰의 젠모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가 ST 로더에서 보여주었던 내용이에요. 어때요? 요거를 바로 이제 인식해가지고 ST 로더에서 이제 진단해주고 메이크업을 가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고 싶겠어? 안 사고 싶겠어? 네. 어쨌든 CTA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 트렌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런 사례를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무해력입니다. 여러분, 작고 귀엽고 순수하고 여러분들 이제 뭐 애완견이나 양이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작고 귀엽고 순수한 것들은 여기에서 키워드는 이렇게 말해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비판할 생각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해한 사물들의 중거력이 강해진다. 이 중거력이 뭐예요?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자, 그래서 뭐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푸바오죠. 푸바오가 떠난 지 지금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들이 아직도 사랑을 받고 있고, 용인 에버랜드에서 두 번째로 레서 판다가 또 바이럴이 되고 있고, 또 밤토리도 유명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충 그린 이모티콘. 그게 바이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왜 도출이 되었느냐? 이제 젊은 세대들은 자기네들은 긁혔다고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긁힌 세대들의 해가 없는 대상은 찾은 결과가 이 무해력이라는 키워드라는 거죠. 자, 험한 세상, 자극과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굳이 반대하거나 비판할 생각이 들지 않는 작고 귀엽고 연약한 존재의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에 김혜지 선수가 굉장히 유명해졌죠. 근데 그 김혜지 선수가 정말 007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포스로 사격을 했지만 반전 매력이 있었어요. 딸이 선물한 키링하고 그 다음에 코치가 선물한 귀여운 코끼리 수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귀여운 천재죠? 판다, 푸바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나만의 귀여운 뽀짝한 키보드 되게 많이 나와요. 그쵸? 네. 키보드에도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예요. 요만한 아이콘들 가져다가. 막 우리 여직원은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나의 쓰레기 아저씨. 제가 배우님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잘생기신 분인데, 쓰레기 가방을 이렇게, 아이고, 아들이, 안녕, 잘생긴 아들. 이모, 거의 다 끝났어. 조금만 기다려줘. 음, 이렇게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길거리 자기 동네에 이 쓰레기들을 다 이렇게 담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로부터 되게, 어, 인기를 얻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개모차. 선생님, 하남 스타필드에 가면은요, 유모차에 애기들이 없어요. 다 강아지들만 있어요. 그래서 되게 뭐랄까 좀 씁쓸하달까? 근데 또 귀여운 강아지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거 보는 재미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가장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냐? 무해력이 곧 생존력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공동체가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경기 침체를 겪고 있고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제 금리가 고금리죠. 선생님 이제 1,400원대로 올라갈 거예요, 환율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어요. 굉장히 심각한 건데 지금 환율을 아마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회사도 지금 계속 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지 않을 때 수입을 하려고 11월 달에만 지금 컨테이너를 3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미국 대선이. 그중에 해리스의 그 윌즈라는 사람이 무해한 후보자라고 정평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인물인 거죠. 그런데 이 무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식품에서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게 어디로 왔다? 컨텐츠에도 오고 인물들에게 쓰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예스24나 알라딘에 무해한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무해한이라는 그 내용의 책 제목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아, 네,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책을 보시면서 여기에서 사례가 나왔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서 아, 이 연구팀이 어떻게 현상을 분석하고 트렌드 키워드를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책을 읽는 재미를 깊게 해주는 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5가지 토파드린 내용들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라데이션 K, 물성 매력, 기후 감수성, 공진화 전략, 원포인트 업은 선생님 앞에 지금 제가 오늘 토파드린 내용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현재 AI와 관련된 내용들이 더 깊게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훨씬 더 많은 사례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지식을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한번 이번 주에 책을 구매하셨다면은 그냥 여러분 책을 너무 어렵게 읽지 마세요. 어렵게 읽지 마세요. 제가 최근에 뇌신경의사 책을 읽다 1시간 한 권 크랩 독서법을 읽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책은 신하고 나는 왕이다. 그래서 신하는 왕이 부르면 와야 된다. 내가 보고 싶을 때 책을 보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0분의 몰입 독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독서 시간 타이머 앞에다 세워 놓으시고 30분 딱 읽고 덮고 나서 또 다음에 짬이 나면은 30분 읽고 그렇게 독서를 하시면 나중에 뒷부분에 가시면 좀 속도가 많이 나거든요. 저는 주로 그렇게 책을 읽어요. 그래서 새벽 6시부터 6시 40분까지 책을 읽고 출근 준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촬영을 하러 나가거나 아니면은 나머지 30분 독서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루에 그렇게 시간을 쪼개가지고 30분 몰입 독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남은 5일 동안 이제 월, 화, 수, 목, 금이 있잖아요. 5일 동안 한 챕터씩 읽으셔도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그라데이션부터 원포인트 업까지, 그리고 제가 시대 예보까지 함께 연계 독서로 해서 여러분들께 따로 지식 나눔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저녁 9시로 할 거고요. 오늘 토파드린 내용을 조금 한 번 더 복기해 보시고,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 책과 관련해 가지고 리뷰했던 영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실 거를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하나금융이라든지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트렌드 코리아 분석부터 해서 부동산 그 트렌드도 만들어 놓은 그 PDF 자료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모두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거의 2시간 동안 제가 혼자 떠들어서 혹시라도 지루하시지 않으셨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다음 주에 또 5가지 2025년도 트렌드를 토파드릴 생각을 하니 저는 또 설레입니다. 네, 소연쌤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저 준비 많이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혜경쌤 네.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집중해서 듣느라고 사실 다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정말 깜짝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이런 세계가 처음에 책을 좀 읽었었는데 네,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잘, 맞아요. 네, 그러실 수.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만 기다렸는데 아, 기다린 만큼 와, 진짜 대단하세요, 쌤. 아, 난 정말 진짜 연신 감탄만 하면서 들었어요. 그래, 아우, 다 알아듣지 감사합니다. 못했지만 또 네, 뭐 PPT 주신다 하니까 네, 한 번 더 내가 또 연구를 해보자. 이거 너무 내가 정말 모르는 사실 3분의 1? 음, 아니 5분의 1도 모르는 것이 현재 저거든요. 정말 깜짝 네.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드립니다. 아, 진정한 후기 감사드려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현업에 있고, 이런 트렌드를 분석하고, 상품에 연결하고, 그걸 또 소비자한테 잘 판매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많이 들었던 단어들이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저항감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치환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소비를 하고 있는지를 치환하셔서 생각하시면, 아, 이래서 내가 이런 소비를 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해보고, 역치환하셔가지고 생각해 보시면은, 앞으로도 2025년도에, 어떤 단어를 들어도, 저항감이 없이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영쌤 어떠셨어요? 아유, 아드님들이 자꾸 찾아가지고 제가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관종인가? 아니에요. 아유, 너무 잘생기고 다들 예쁜 아가들이에요. 네, 나, 그 24년도 그렇고, 25년도 그렇고, 이게 책으로 제가 보는 거하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연결해주는 부분이 확실히 클라스에 해주셔가지고, 이게 예시를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이해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 부분을 또 보태서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음, 그 사례를 찾다가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만 잘 찾으셔가지고, 내가 독서하는 데에 좀 연결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로 리뷰를 2탄에 나눠서 하셔도 너무 좋아요. 인스타로 하셔도 되고, 수연쌤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도, 그러니까 1부터 5까지 먼저 하고, 6개부터 10개까지 하고, 저는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반씩 나눠가지고 컨텐츠의 양을 생성해 보시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제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사례하고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저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시느냐 감사합니다. 자, 녹화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